결혼식 날 남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3억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 돈 어디 갔는지 알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 민준을 4년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명절 때마다 음식 챙겨드리고 이웃집 강아지 아프면 동물병원도 같이 가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바닥날 때마다 말없이 통장에 돈을 넣어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들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실제로 처음 만난 날이 떠오릅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단발머리 여인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민준이가 많이 얘기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부친 생선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집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며느리가 힘들면 나한테 말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때? 내 말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 아래서 배웠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호텔 창밖에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해. 우리 엄마도 잘 부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달라진 것은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혼자 갔습니다. 저는 한 번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둘이 오면 부담스러워해. 그냥 혼자 갈게.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항상 함께였으니까요.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공동 통장에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이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계좌 주인은 박숙자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는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응. 생활비 보태드리는 거야? 혼자 사시는데?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니까요.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은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와 저한테 말할 때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응 엄마. 알았어 엄마. 맞아 엄마였고 저한테는 그게 왜? 그래서 뭐? 내가 왜? 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실수로 국그릇을 엎었습니다. 식탁보가 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말은 좀 상처가 됐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식탁보 하나에 그게 뭔 대수야.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남편인지, 시어머니인지, 아니면 저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결혼 3년째.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도 생각하고 있었고 대출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요? 남편은 당연한 듯이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모아놓은 게 있어? 내가 새로 시작할 때까지 버텨주겠다고 했어?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사업이었습니다.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저는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빌리면 돼.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되고. 저는 그것이 걱정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실지. 그러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둘이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민준이 사업 잘 될 것 같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걱정도 돼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하겠다는데 엄마로서 믿어야지.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남편은 사업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78평도 안 되는 그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남편은 타이밍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대출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저는 제 수입으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모두 감당했습니다. 밤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라고 물으면 등이 전부였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평소엔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민준이 요즘 통화가 잘 안 돼? 바쁜가?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데 전화 잘 받더라고요. 수학이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체 내역을 봤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잠기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봤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 박숙자 앞으로 0만 원 출금.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500만 원, 800만 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출금이었습니다. 박숙자 계좌에서 남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뭐 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계산했습니다.
지난 2년간 시어머니 계좌에서 나간 돈이 총 얼마인지.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8,4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인천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핸드폰 캡처 화면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안경을 벗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돈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상했어. 민준이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통장 정리를 해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없어진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총 얼마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제 다 정리해봤어. 민준이가 내 통장에서 가져간 게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합해서 1억 3천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2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노후에 쓰려고 아껴뒀던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어. 결혼 전에 나는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는데 민준이를 너무 믿었나 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저를 안심시켜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칭찬한 것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 칭찬 속에서 아들에 대한 기대를 키워왔는데 정작 아들은 시어머니를 이용할 대상으로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저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 거래 내역 10년치를 뽑아 오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체 내역과 날짜를 대조해서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가져간 시점이 모두 특정 상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명절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쓰겠다고 받은 5천만 원. 그 돈이 사업 통장에 들어온 것은 맞았지만 들어오고 사흘 만에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개인 계좌로. 그 계좌를 조회해보니 남편 명의의 비밀 저축 통장이었습니다. 사업은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담보대출도 남편이 어떤 서류를 위조해서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명한 적 없는 위임장이 은행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인감도장을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남편이 어머니 댁에 혼자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지금 가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 준비됐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어머니와 저 둘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여기 왜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앉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 내역서와 이체 기록, 위임장 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과장하는 거 아니야?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소장을 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 필체 감정이 나왔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은 지울 수 없는 숫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비밀 통장에는 2억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돈 1억 3천. 저와 공동으로 모은 생활비에서 조금씩 빠져나간 것들. 그리고 저도 몰랐던 카드 대출까지였습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달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비밀 통장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아파트는 지켰습니다.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제 이름으로 모아둔 것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는 결혼 전 남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맞았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혼하는 그날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달라진 것은 남편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원 건물을 나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시어머니의 단발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음 만났던 날의 현관문 앞모습과 겹쳤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생선전, 잡아주던 손. 그것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만 거짓이었습니다.